네, 안녕하세요. 시계 아나운서 시아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강 하이시간 시계 매니저들이 뭉쳤습니다. 시계 관종들과 격하게 하지만 격조 있게 싸워보겠습니다. 시계 관종들 시격퇴격 2회 시작합니다. 네, 시계 관종들 시격퇴격 2회를 함께할 패널분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칼리스토 하이시간 본부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클라크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 압구정지점 과장, 그리고 뱀의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 마리스정 과장, 그리고 오늘 특별히 시계를 사랑하는 일반인도 함께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최 사장님까지 함께 합니다. 네, 우리 최 사장님께서는 솔직한 발언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 음성 변조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우리 한 분씩 시청자분들에게 인사와 포부 한번 들어볼 텐데 우리 클라크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시간 압구정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클라크입니다. 오늘 리세일 시장의 명과 암에 대해서 한번 화끈하게 싸워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배매님은요? 예,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을 오늘 화끈하게 털어놓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칼리스토님? 예. 저는 최종 소비자의 입장으로 최근 명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누군가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좀 잘 풀어서 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사장님은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고차원의 최 사장입니다. 일반인들을 대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정확하게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명품이나 또 한정판 패션 아이템을 중심으로 리세일 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기업들의 투자도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0년 8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2008년 4조 원이던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20년 20조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고 명품 리세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도 다양화됐고요. 그리고 백화점, 유통 대기업들도 점점 더 리세일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세일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글로벌 브랜드들은 리세일 금지 조항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나이키는 자사 이용 약관의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명품 패션 브랜드뿐만 아니라 롤렉스도 리셀 금지 관련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이렇게 리셀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글로벌 브랜드들의 리셀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외 브랜드의 리셀 금지 정책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네 분이 나와주셨는데 네 분의 의견이 가장 궁금합니다. 이제 칼리스토님은 리셀 금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리셀 금지를 해야 한다. 예. 네, 이유가 뭐죠? 우선 좀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좀 막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게 프리미엄 자체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인데 이 사이에 또 어떤 리셀을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구매를 가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이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혹은 너무 비싸서 이제 앞으로 못 사겠다 하는 가격 저항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제휴사들 자체도 이 프리미엄까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제휴사가 또 한번 크게 또 부딪힐 것 같아서 저는 리셀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당연히 리셀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네요. 우리 클라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이 브랜드에서 리셀 금지 조항을 만드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리셀러와 리셀러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네,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매장 오픈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리셀러고 누가 실착할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하고 판매를 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구분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죠? 네. 절대 구분할 수가 없죠. 네. 네, 우리 최 사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셀 정책에 있어가지고 판매 정책에 있어가지고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제 사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쉬우면 사지 마라. 맞잖아요. 아쉬우면 안 사면 되지. 왜 그걸 사? 아쉬운데. 그러면 일단 그 실효성을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에서 조금 나왔는데요. 에르메스는 지난 3월부터, 나이키는 9월부터 리셀 금지 조항을 넣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나이키 자체도 일반 매장에서 접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좀 특정 물건, 뭐 맞습니다. 신발에 대해서만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매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 알고 있고요. 처음에 약간을 집어넣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정도 어느 정도 뭐 잠금 장치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겠죠. 예를 들어서 뭐 AS를 받을 때 구매했을 때 당시에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거 2차 구매자면 나 이거 AS 못 받는 사람이 되네. 물건이 AS 못 받네. 이런 하나하나씩 조항을 추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으로 차츰 생겨날 것 같아요. 나이키를 시작으로. 9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직까지 안 나타났을 뿐이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신 거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리셀 금지 조항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등 떠밀려서 만드는 조항이 아닌가. 그냥 이제 실효성은 없고 이제 뭐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뭐냐면 일단 리셀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고위층들이 본인 브랜드 제품을 뒤로 빼돌리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나이키도 그렇고 뭐 한국의 유명한 시계 브랜드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본인 브랜드에 이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네. 깔끔하게 끝까지 하든지 네, 그쵸. 위에서는 던지면서 그 약관을 또 넣어가지고 또 약관도 이거 약관이라는 게 같이 소비자하고 만든 게 아니고 지금 하시고 있는 뒤로 빼돌린다는 그런 내용 자체가 이 금지 조항을 집어넣었던 제조사의 의견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뭐 수입사라든지 판매사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금지 조항 자체는 나이키 본사에서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번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근본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근본부터. 예. 리셀을 그러니까 못하게 판매 정책을 네. 만든다는 거. 네. 그러면 왜 그를 못하게 할까요? 왜 못하게 하느냐?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뭐 마지막 소비자한테 가기를 원한다 뭐 이런 그쵸. 뭐 이유들 만들대요. 일단은 이게 볼품 없는 제품을 갖다가 가치 없는 제품을 희소성이 없는 제품을 갖다가 리셀 판매 정책을 그렇게 내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이게 프리미엄 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암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암시장은 아니죠. 지금 다 그렇죠. 공개적으로 아니요. 리셀 판매 정책에 네. 이렇게 리셀을 금지시켰는데 그 이후에는 암시장이 형성되겠죠. 근데 이걸 암시장의 형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암시장은 이제 숨겨놓고 파는 거고 지금은 엄연히 저희 하이 시간도 그렇지만 거래 플랫폼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그렇죠. 다 거래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에르메스도 그렇고 네. 중고의 시장이 네. 열리고 있다는 네. 뉴스에도 띄우고 있는. 못하게 하는데도 리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암시장 아닙니까? 몰래 하잖아요. 요 이야기에 덧붙이자면 네. 지금 리셀되고 있는 대부분 90% 이상이 뭐 모든 물품 자체가 개인 간의 직거래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그 시장을 아마도 암시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 그 금액 자체가 엄청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을 수도 있고 탈세 영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예요. 근데 10만짜리를 나 그 1,000만 주고 사줄게. 나 이 사람한테 이거 1,000만 주고 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의 흐름 자체가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물건에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개인 직거래라는 것 자체를 정부에서 막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물건이 1,000원이다. 내가 이거를 1,100에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는 감세해 줄 겁니까? 그렇죠. 세금의 네. 부분은 네. 야, 환급해 줄 거냐고요. 굉장한데요. 네. 네. 어떤 재산을 수취함에 있어서 네. 법으로는 그 해당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중고차도 리셀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중고차는 구매할 때 각종 세금이 붙고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도 네. 교육비가 다 그런 명목으로 다 붙게 돼 있어요. 네. 그 중고차 가격이 떨어져서 팔았다 하더라도 네. 나는 그 세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법 자체가 이 리셀 근데 조항 가격이 규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근데 법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그거는 법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법률로 대비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차와 뭐 집이랑 가장 다른 거는 이 제품에는 명의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국가에서 관리를 못 해요. 네, 제가 이 시계를 샀다고 이게 클라크 건지, 뭐 칼리스토 건지, 최 사장 건지 누가 압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브랜드에도 솔직히 리셀 시장이라는 자체를 암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쵸. 네. 이 프리미엄 구토론에서 네, 자기들이 그쵸. 가지는 그 가치의 상승도 무조건 가지고 간다.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물론 그건 내 생각이죠. 네. 내 생각이긴 한데 암묵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솔직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도 배매님 의견에 찬성을 하는 게 지금 많은 브랜드에서 어떤 특정 제품을 사려면 다른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사야 되는 허들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브랜드에서 사실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맞지. 내가 이 가치 있는 걸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이거를 꼭 사야 돼. 네, 지금 이것도 사실 근데 리셀 금지 조항하고는 격이 완전 다른 얘기죠. 완전 네. 그렇죠. 왜? 오히려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브랜드에서.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걸 진짜 꼭 적용해서 이게 만약 리셀 시장이 자기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진짜로 이걸 못하게 할 거예요. 근데 암묵적으로 이 약관은 넣어 놓으면서 은근히 풀어주는 것도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이용을 하는 부분. 여론에 떠밀려서 이런 그렇죠. 금지 조항을 만든 하긴 해야 거라 되니. 봅니다. 네. 근데 브랜드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저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고가의 정말 희귀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VVIP라고 칭해놓고 그 사람한테 물건을 넘긴다. 네. 아마도 이것도 리셀에 대한 방지책의 하나로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시계가 딱 있다. 그래서 1억짜리 시계인데 네. 뭐 팔면 3억이다. 그러면 이 시계를 사가는 사람 자체가 여유가 있고 그걸 떠나서 빚을 내서라도 사가지 않을까요? 팔기 위해서. 당연히 사가겠죠. 네. 가치가 있다. 그런 거 자체를 막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자 우리가 있어 보지만 그 VIP들이 자기가 필요하면 안 팔까? 그 판단은 자기들이 예. 할 거고. 네. 뭐 대외적으로는 좀 비밀이긴 한데 이게 조심. 비밀이라서 왜 말씀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신중하게 얘기할게요. 그쵸. 근데 그런 희소 가치 있는 제품들이 누굴 통해서 시장에 나옵니까? 네. 이 의문은 그렇지. 그쵸. 거래 사이트나 보면 우리나라에 한 점 있는 제품들도 리셀로 나와요. 근데 그 처음에 구매하신 분은 모 브랜드 VVVIP.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젠가 리셀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하던 사업이 망했어요. 살아있네. 그죠? 서크가. 야. 지금 많은 명품 업체들에서도 최소한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사가서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그런 행태를 최대한 막고 최대한 한 사람이 와서 여러 개를 휩쓸어 가서 뭐 독점을 하는 이런 형태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 생각이에요. 예, 나중에 왜냐면 자기들도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과열된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브랜드 같이 그냥 순번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해요. 줄 세우지 말고 순번이 500번째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롤렉스를 정말 가지고 싶으면 500번을 기다리겠죠. 그렇죠. 네. 사기 싫은 사람들은 나가 떨어질 겁니다. 맞죠. 1년 반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리죠. 네, 그래. 정말 갖고 싶으면 기다리죠. 리셀 금지 조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키 너네가 먼저 뭐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 자체를 너무나도 희소성 있게 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다시 또 리셀 금지 정책을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맞죠.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원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겠죠. 나이키도.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죠. 왜냐면 네. 자 들어보십시오. 네. 왜냐면 뭐 드로우도 하면서 일부러 뭐 특성 프리미엄 마켓도 네. 만들면서 그 특정 신발 모델에 대해서 가치 있게 판매를 한 거는 맞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업체가 콜라보도 하면서 한 건 맞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너무 과열된 거예요. 시계 자체가. 아니 그러면은 애초에 한정판이라는 걸 없애고 만족 천족 그냥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지. 찍으면 앞으로 줘야지. 리셀 시장이라는 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냥 아쉬우면 사지 마세요. 안 사면 되잖아. 네, 아니 그런 그러면은 리셀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네, 우리 그럼 되잖아요. 최 사장님한테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 예. 자,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시계는 잘 몰라. 몇 번 못 사봤어. 예. 그냥 롤렉스에 갔어요. 갔는데 웨이팅이라는 거 하네? 딱 갔어. 그래갖고 딱 줄 서고 딱 샀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내 프로포즈 하려고 산 거야 이게. 예. 그냥 이제 다 해갖고 시계 롤렉스 딱 선물을 했어. 갑자기 가짜인 줄 알겠지. 아니지. 그냥 딱 상자를 열었는데 오이스터야. 그러고 스무스 베젤이야. 실망을 했어. 오빠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바꿔줘. 이거 안 팔아요. 헤어져. 왜 헤어지죠? 아니, 잘못된 여자지. 아니, 이걸 팔아야지. 팔고 좀 마음에 드는 거 사줘야지. 남자가 선물을 사는데 어디 금방지게 오이스터를 따져? 여기 네 분의 공통점이 다 시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세요. 예. 근데 뭐 나이키, 에르메스뿐만 아니라 롤렉스도 네. 이런 리셀러들의 구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웨이팅 10부제, 네. 그리고 전화 예약제, 그리고 일정 한 번 구매하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구매할 수 없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롤렉스에서요. 있죠. 이런 명품 시계의 판매 정책이나 리셀 금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롤렉스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웨이팅 뭐 전화 이런 거는 찬성하는 게 백화점 주변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다 보면은 주변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그리고 전화 예약제를 하면서 그 줄이 없어졌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사실 구매 후 일정 기간 구매 제한이라는 거는 사실 조금 이제 가혹한 조치가 아닌가. 예,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제한은 좀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리셀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예. 시계 몇 개 산 사람한테 다음번에 저희 시계 살 때 캐리어를 끌고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시계를 어떻게 제가 가져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칼리스토님이랑 최 사장은 리셀 시장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리셀 시장이 안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네. 그러면은 지금 불안정한가요? 저는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브랜드에서 금지를 시키면 안정이 찾아오나요? 금지 조항을 시작으로 네. 좀 더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안전장치를 가지고 네.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리셀이라는 것 자체가 시계가 다시 시장으로 2차 마켓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리셀러들한테는 판매를 금지하자고 해놓고 실착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안 내놓으면 리셀 시장이 사라져야 정상이죠. 그렇죠. 네. 맞지. 근데 리셀 시장은 계속 유지가 되죠. 왜냐면 실착을 목적으로 산 사람들은 어쨌든 마음이 변하거나 이 물건이 매력이 떨어지면 다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리셀러하고 실착하는 사람들의 구분 짓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네. 바로 파느냐, 한 달 있다 파느냐 이 차이지. 그래서 네. 일부 브랜드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AS를 받거나 만약 네. 서비스를 받을 때 네. 그 해당 신분증을 네. 확인을 하겠다라고 네. 일단 이야기를 한 근데 거예요. 그것도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게 자동차 꼭 뭐 공식 지정 수리점에서 가서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시계도 그러면 상관이 마찬가지로 없는 거죠. 네, 네. 사설에서 고치면 그렇죠. 똑같은 퀄리티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네. AS 받을 때 신분증 갖고 오세요? 나는 신분증 없는 데 가서 고치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2차 구매자 네. 구매 입장에서는 네. 내가 새 제품 어떤 상품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이거 정식 판매점에서 AS 안 됩니다. 네. 라고 하면 실망이 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감수하고 자. 사겠죠.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리셀 금지 정책이 다른 브랜드들도 확장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반대로 이런 소비자들의 반발로 리셀 시장의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인지. 소비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시장성에 인기 있는 품목에 대해서 더 활발해지겠죠. 그러니까 리셀은 더 활발해질 그러니까 리셀 거다. 금지 정책이랑 상관없이 시장에서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도태될 그렇죠. 브랜드나 제품 같은 거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가치를 유지하는 제품은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죠. 아, 네. 그러니까 타 맞습니다. 브랜드에서 리셀 금지 정책에 대해서 따라하는 곳은 없겠죠? 하겠죠. 타 브랜드는 사실 리셀 금지 정책을 해도 안 삽니다. 없어요. 네. 의미가 네. 없다. 다른 브랜드는 뭐 돈을 깎아준다고 사가라고 하는데 브랜드에 해당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샤넬이나 롤렉스 일부 제품들도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졌고,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정리될 건 정리된다고 봅니다. 네. 네, 네. 네. 돈 주고 팔아서 네. 그냥 가만히 아, 물 흘러가게 놔두면 되지. 옆에 왜 그렇지. 또랑을 왜 파냐고요. 대한민국. 네. 또랑 왜 파냐고 하는데요? 네. 시장에 맡겨도 되긴 하는데 예? 저는 그 정책 편이 아니고 회사 편입니다. 그 회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텍이라는 회사를 좋아하고 오네마픽이라는 회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 하는 말에 그냥 저는 동의할 뿐입니다. 리셀 지금 시장 자체가 금지를 한다고
더 이상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 되기에는 너무 커져 버렸어요. 시장 그쵸. 자체가. 그렇죠. 오히려 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보다 리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래되는 수가 훨씬 더 많을 정도로. 그래서 이 나이키의 리셀 금지 조항이 앞으로 나아갈 게 10단계라면 한 1단계 정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좀 안정화된 리셀 시장의 모습을 갖춰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제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자체가 리셀 시장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판매 자체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조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식 파트너사나 지역별로 두면서 거기에서 거래되는데 일부 인정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일부 뭐 로얄티 개념으로 이런 수수료를 받는 개념을 한다면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 뭐 예를 들면 롤렉스가 1시간과 그렇지. 1시간을 그렇죠. 파트너사로 둬서 그렇죠. 롤렉스 리셀은 1시간에서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공식 건가요? 파트너사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리차드 밀에서도 이 공식 인증 중고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죠. 네. 일본이나 네, 그런 것도 다른 브랜드들이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부 브랜드에서는 그냥 손님을 솔직히 그냥 돈으로 본다? 돈보다도 아래로 봐요. 그렇죠. 뭐 방송에서 부적절하지 않은데 네. 일단 매장 가면 뭐 있어요? 없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끝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힘이 생겼다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리셀러라고 판단을 하고 몇 천만 원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물 한 잔도 못 얻어먹고 나오는. 맞죠. 네, 물 달라고 물 네, 씹으려고. 그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네, 돼요.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제품을 원하시는지 더 이렇게 좀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고 도와주면 사실 리셀러들은 그 얘기 다 안 듣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아, 쓸데없다. 뭐 있나? 없으면 그냥 나가겠죠. 근데 진짜로, 구매하러 온 사람들은 그런 이제 셀러분들하고 더 대화를 깊게 할 거고, 그렇죠.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브랜드에서도 고객들을 너무 소모품 취급을 해요. 어쨌든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자체가 이전에 없었던, 예전에 없었던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참 어쩔 수 없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시류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리셀 시장은 더 확산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브랜드 가치를 지키면서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을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리셀 금지 정책을 5글자로 제가 표현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네, 우리 최 사장님부터. 네. 힘의 논리다. 힘의 논리. 잘났으니까 이런 거 판매 뭐 리셀 금지도 시키는 거지. 못났으면 그런 말도 못해. 저는 이거를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검정 고무신이다. 자, 이거는 7글자인데. 힘을 놀리는데 글자인데 이 양반. 아니, 그러니까 힘의 논리다. 검정 고무신 이렇게 5글자로 가시죠. 자, 요즘에 다들 알다시피 옛날에는 다들 배가 고파갖고 굶어 죽고 아사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그때는 진짜로 말 그대로 뭐 배가 고파 죽었겠지. 근데 요즘에는 배고파 죽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남들 잘 되는 거 배 아파 죽는 시대입니다. 다들 이런 명품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싶어 하는 시장 논리는 확실해요. 근데 그 부분이 뭐 갖고 싶다 해서 다 가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칼리스토님이 얘기했듯이 평화롭게 잘 해결되고 모두 우리 최 사장님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사람 괜찮네. 야, 응? 두 분 더맨더머 같습니다. 자, 네, 클라크님. 네. 물 흐르는 대로. 야, 시적인 표현이. 아, 그렇죠. 야. 왜냐면은 뭐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논란이 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하다못해 서태지와 애들 테이프 뒤로 거꾸로 돌리면 피가 모자라. 아, 알죠. 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죠? 네. 프리미엄도 이제 뭐 코로나나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 뭐 이제 원자재 값이나 이런 거 환율 다 안정이 되면 네. 다 원점으로 돌아갈 거고, 아, 옛날엔 그랬었지. 야, 지금 당장 몇 달만 해도 데이터나 얼마였습니까? 7천만 원이었죠. 7천만 원. 진짜. 네. 어마어마했죠. 그죠? 네, 진짜.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지금 뭐 좀 뜨겁고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거지 결국 제자리 찾아갈 거라 봅니다. 네, 우리 칼리스토님은요? 5글자. 리셀 금지 정책을 5글자로 요약하면 그래도 판다. 판다. 아, 브랜드에서.
리셀을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판다. 아. 이게 강제로 저항을 집어넣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처음 생긴 시장이에요. 예전에 있었지만 이렇게 막 오픈된 시장이 처음인데 우선은 이게 국가 브랜드에서 나서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일단은 좀 건전한 리셀 문화 형성을 먼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제조사에서는 좀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 파트너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리고 나라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좀 마련해 줬으면,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지금 사는 세대는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세대지만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이어갈 세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조사나 판매사보다 리셀 시장에서 경험하는 모든 물품을 거기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니까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좀 좋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들을 많이 또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계 관종들 시격대격 두 번째 토론은 리셀 금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오늘 최 사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또 시계를 사랑하신 분들 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하이시간 TV 오픈 채팅방 또는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토론하면 좋을 내용과 또 이런 걸로 저 출연하고 싶어요라고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더 의미 있는 토론으로 시격대격 3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계 아나운서 재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